자, 오늘 이제 오전에 들어온 뉴스가 있죠. 이재명 대표 뭐 예정된 수순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이 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배임 혐의,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고,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는 이게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넘긴 거예요. 자, 검찰의 기소 결정 뭐 이건 좀 예상을 하셨죠? 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한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아, 대통령실에서 오다를 내리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음. 공개적으로 한 번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는 상권 분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듯이 대장동 사건, 대장동 이 이익, 개발 이익을 성남시에서 최대한 환수한, 어떻게 보면은 성남 시민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검찰은 정반대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성남 FC도 광고비인데 왜 그러냐? 근데 검찰은 광고비 아니다. 이거를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준 뇌물이다. 뇌물을 대신 받게 한 거다. 성남 FC한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구체적인 사항 성남 FC라든지 대장동 건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기 네,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시죠? 하나하나 들어가면 뭐야 없을 것이다라는 음흠. 라는 겁니다. 네. 우선은 재판 과정에서 없을 것이다. 우선은 지금까지 네. 340여 곳을 1년 반 2년 거의 3년 가까이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2년 가까이 압수수색을 네. 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물증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증 하나 나오지 않았다. 물증 하나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랑 몇 주 전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때 무슨 얘기 나왔냐면 네. 후원했던 분들조차도 검사들이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아, 오라고, 수사받으러 오라고. 네. 후원했던 분들이요. 수사 받으러 오라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네. 거. 우리 그 8년 전에 정영아 녹음 파일 확보했다. 근데 검사 수사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가 지금 이제서 나오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 보시면은요, 거기 그거 나오잖아요. 곽상도 아도 곽병철가 아빠가 네, 돈 네. 달래요. 이런 네. 거 다 나왔습니다. 다 들어있죠. 그리고 어떻게 돈을 줄 것인가가 다 나왔습니다. 검찰이 그런데도. 이미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그 성남도시공사 정민용 3억 원 전달했다는 거, 네. 이것도 포착했다라는 거 나옵니다. 근데 아직 검사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결정적으로 성남시장 때부터 뭐 특혜 의혹, 그러니까 인허가라든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이 있다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네. 얼마 전에도 보도 나왔었죠. 그런데 국토부, 그러니까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 국토부에서 변경 요청,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수차례 했다라는 것이 이미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성남도시공사, 그러니까 성남시장이었던 그때 당시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이 이곳을 다 특혜로 준 것인가? 아니잖아요. 지금 문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장에서 김용 관련돼서 뇌물 네, 혐의 뇌물이요. 관련해 가지고 공판하고 있는데. 돈을 네. 뭐 박스에서 골반지 박스에 사서 쇼핑백에 두른 다음에 이거 둘러서 줬다. 네.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재판장에서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하나하나 봤을 때 제가 이제 다 나열을 좀 몇 가지 해드렸는데, 검찰이 계속 기소 카드는 들고 있지만 네. 특정된 것은 단 한 개도 음.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 하나도 나올 수가 없습니까? 네. 근데 시기 문제도 또 있어요. 시기. 그러니까 기소 시기 문제가 또 있죠. 기소 시기. 네, 네. 시기를 봐야 된다. 지금 오히려. 보면은 저도 계속 이거를 언론에다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하면은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 야당 당대표, 김용 정진상권으로 검찰이 뭐 소환 통보를 한다든지 네. 기소를 한다든지 계속 그래요. 아하. 뉴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초점 이걸 그럼요. 확 쏠리게 만드는 그런 게 나오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사건, 이것도 사실은 이제 쌍특검, 대장동 특검 포함해가지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지금 로텐동에서 계속해서 그 국회 본청 앞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도 좀 떨어진 느낌이네요, 사실은. 워낙 사안이 제가 이슈가 많다 보니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는 50일 된지 몰랐는데 우리 네, 기자님께서 50일 2월 됐더라고요, 1일부터 오늘. 시작해서 네. 50일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밤샘 농성을 네. 해요. 밤샘 농성을 그러니까요. 하는데 제가 많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당원전에서도 만나고 외부에서도 만나면 약간 성에 차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 아. 있기는 있어요. 더 세게 해야 된대. 네, 그것이 얼마나 답답하면 음.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해는 되죠. 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든지 됩니다. 된다. 정의당도 김건희 씨 특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건희 네. 특검은 됩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막아도요. 우리는 180석 의석수가 나오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으로 실튼 어떻게 되든지 네. 됩니다. 아. 법사위에서는 지금 조정훈 의원인가요? 아, 예, 예. 조정훈 그러니까 의원 있죠? 조정훈 의원 때문에 법사위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패스트 트랙으로는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답답한 마음은 있겠지만 무조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공판장에서 이미 판사 검사들에 의해서 범죄 혐의 사실이 그것도 문건으로 나오고 육성으로도 다 나오고 다 네. 나왔습니다. 더 이상 여기 덧붙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나왔다. 됩니다. 그 제가 앞서서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 이재명 당대표를 계속 건드는가 그 시기를 보면은 날짜별로 우리가 또 민주당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네. 작년 9월 22일 날 그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이 있었습니다. 아, 예, 예. 이번에 그 다음에 미국 국무부에서 네. 인권 보고서에 넣었던 그 다음에 지지율이요 네. 24%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24%가 떨어졌어요. 검찰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네. 9월 25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지지율이 이제 한 주 전에 떨어졌다. 네. 10월 19일 날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하고요. 네. 최초로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슈가 확 전환이 됐어요. 맞아요. 이렇게 앞으로 제가 또 5건을 더 말씀드릴 건데 네. 이태원 12구 참사가 있었어요. 네. 12구 이거는 뭐 그때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확 떨어졌어요. 그냥 29%가 또 뭐예요? 그랬더니 정지사 전 정무실장 네. 그 관련돼서 국회 본청하고요. 또 정지상 전 정무실장의 그 자택을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진 캡처한 거 있는데요. 네.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압수수색. 근데 정말 이상한 게 TV조선 카메라가 앵글에 잡혔어요. 그거를 뉴스원인가 뉴스신가 어디에서 또 사진을 사진 찍은 건데 찍어서. 나중엔 그게 삭제됐는지 잘 안 찾아졌는데 저는 그걸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의 무인기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실의 그 역공의 그 영공에서 무인기가 그 침공한 거에서 그 대응을 잘 못했어요. 네. 부실 대응 논란이 있을 때 이때는 그래도 지지율 한 35% 많이 떨어지는 않았죠. 20%까지 떨어지지 않았었죠. 네. 그때 35% 지지율 완전히 하락했을 때 1차 소환 이재명 당대표 1차 소환 15일 날 네. 1월 15일이에요. UA의 적은 뭐라고 했죠? 이란이다라고 했어요. 그때 또 36% 그러니까 40% 간당 넘으려고 했는데 못 넘고. 못 넣고 또 36%또 떨어졌어요. 네. 그때 뭐 뻔하죠. 2차 소환. 하. 28일 날 2차 소환이었습니다. 네. 난방비 폭등 논란이 예. 2월 달에 있었죠. 그럼. 지지율도 32%로 떨어졌어요. 뭐 또 3차 소환. 장난질이죠, 완전히. 이번에 지금 69시간제 네. 포함해서 대일 굴욕 외교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걸 지지율이 지금 35%에서 그 이하까지 계속 떨어지고 가고 있거든요. 계속 폭락을 떨어집니다. 하고 있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 기소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검찰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네. 하수인입니까? 검찰 자체가 왜 이렇게 하죠? 이것도 예. 이 패턴이 그대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것을 보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겁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이게 딱딱 맞네요. 시기가 네, 검찰이 1주나 압수하거나 2주 조사하거나 네, 기소하거나 길어봤자 한 뭐 2주 반 정도 있다가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한동안 논란이 있었던 게 당원 80조 논란이고 오늘 뭐 5시에 당무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최고위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뭐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직을 유지하지 못할 이유가 아, 뭐가 예, 있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게 일단 이른바 이제 비명계에서는 여러 가지 또 비명계라고 해서 대표직을 좀 내려놔야 아, 된다라고 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지금 음, 저는 제가 한 분 한 분 셌을 때는 5분 정도. 네, 네. 네. 일부 목소리가 169명 있어서 중에 5명인데요. 네, 언론 보도도 크게 나오니까 언론 보도는 거의 169명 중에 2분의 1은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나오는데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네. 것이다. 근데 그분들 목소리를 보면은 네. 무엇 때문에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 그 사법 리스크가 계속 눈에 보이고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러다가 당이 휩쓸리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던데 말이 됩니까? 당내 분위기 좀 어때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 내분 아니야 내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론 보도 전혀 특정 보도 아닙니다. 본다고 하면 전혀 전혀 아닙니다. 아니다, 근데? 전혀 아닙니다. 음, 제가 5명 정도 될 것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그 5명 중에는 언론을 향해서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전 5명 정도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근데 그분들의 워딩을 하나하나 보면은 뭐 음. 인터뷰도 많이 하고 또 보수 언론에서 좋다고 또 인터뷰도 많이 싫더라고요. 네. 인터뷰도 하고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무엇 때문에 내려놔야 된다는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검찰들의 행동, 기소, 소환 네. 이것이 아주 맞아 떨어지는 건데 그분들 그거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들의 수사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한다 본인들도. 네. 그렇지만 당대표직은 내려놔라. 앞뒤가 모순이죠.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를 받더니 내용은 되게 부실하다. 그런데 사법 리스크다. 이게 맞습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주장도 모순적입니다. 그러니까 내심은 그거죠. 공천권이겠죠. 공천권인데 결국에는, 민주당에는요. 이재명 당대표가 마치 공천권을 휘두를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아니죠. 민주당은 이해찬 당대표 때부터 그 시스템 공천 체제가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더 조금 약간은 전진이 가능하지만 후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경선에서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본인들의 주장이 억지 주장이니까 당원들 또 국민들한테 여론에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당원 80조 얘기하는데 80조 사망이 마치 신설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80조의 1항부터 5항까지 현행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개정이 됐어도 네. 1항부터 5항까지 현행 그대로입니다. 거기에서 단 사망이 그전에는 윤리심판원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치자금 부정부패 혐의가 기소된다면은 네. 윤리심판원은 이제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당무위의 뭐 의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꾼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 언론에서 어제 제가 모니터링한 것도 포함하면은 네. 보수 종편 포함해서 SBS 다 포함됩니다. 마치 마치 이것이 3항이 신설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신설됐다. 1항부터 5항까지는 그대로 네.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 그러니까 정치적인 탄압이고 부당한 이유가 인정이 된다면 네. 이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개정돼서 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할 것이냐, 네. 당무의 의결을 할 것이냐 이거에서 좀 변경이 된 것이지 음. 새로 만든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요. 네. 마치 이것이 신설된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해요. 없던 게 그냥 메인 뉴스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나온 것처럼. 그건 오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스터리님께서 역시 이경 씨 똑똑 야무져요 이런 댓글도 오고 계시고요. 조영도님이 이경 멋지네요 화이팅입니다 이런 의견. 부패 거머님 이경 응원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파크찰리님도 이경 화이팅 이렇게 응원을 주고 계신데 자, 오랜만에 오마이TV에 오셨는데 네. 벌써 시간이 50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또 팬들도 많으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셨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현안을 쭉 정리해봤고 앞으로 저희가 종종 모셔서 또 민주당 내부 얘기도 좀 듣고 현안에 네.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님이 이경 말씀 공감하고 응원합니다라는 또 오로라님은 이경 응원합니다. 응원의 물결, 감사합니다. 댓글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맞아요, 멋져요. 네, 아마 멋져요. 댓글 소개하다면 안 끝날 것. 이경 참 이쁘다. 아이고. 네, 이런 댓글도 너무나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 가지 응원 댓글도 받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고
제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네. 이렇게 인사를 들으니까 더 예. 제가 또 즐겨 그 애청하고 구독하고 찾아보는 아이고. 그러니까 본방을 못 본다 하더라도 꼭 보거든요. 네. 여기서 인사를 들으니까 훨씬 더 제가 댓글에서 같이 공감했던 분들이 이제 저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더 좀 감동받았습니다. 더 강하게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대표직 내려놓은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분위기도 의원들 전반적으로 다 목소리 내지, 그러니까 언론의 목소리가 보도되지 않는 모든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대표직 내려놓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확고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주당 화이팅!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모든 국민들 그리고 오마이뉴스 시청자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